요즘 이제 자연스러운 시술을 추구하시다 보니까 20대 때의 나, 좀 젊었을 때의 나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술이 전반적인 피부 탄력 자체를 좋아지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려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사실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 10년, 20년 이상 젊어 보이시는 효과도 있고, 젊은 나이부터 관리하신 분들은 제일 기본이 되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동에 위치한 맨드클리닉 대표원장 윤원영입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피부를 통한 얼굴의 개선에도 관심이 많아서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올해 아이오페 자문의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노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피부 텍스처의 변화로는 표면이 거칠어지고 잔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이 저하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소병변이나 혈관병변이 늘어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노화가 더 집중되는데요. 사실 어릴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조금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고 걱정하기 시작하시는 부분이 눈밑이거든요. 어릴 때는 아이크림 어디다 발라야 되는지도 모르다가 30대가 넘어가면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눈밑에 아이크림을 발라야 된다. 얇은 피부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눈에 띄게 되고요. 그리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얼굴 조직이 아래로 이동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팔자주름, 심술보라고 표현하는 입 옆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노화의 특징적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겉면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이 피부 아래층의 구조적인 변화를 더 눈에 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굴의 지방은 한 층으로 전반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젊고 탄력이 좋을 때는 이런 구획이 눈에 띄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탄력이 떨어지면서 구획 사이사이에 그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구획 안에서도 탄력이 떨어지면 구획의 길이가 아래로 길어 보이고 지방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려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사실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10년, 20년 이상 젊어 보이시는 효과도 있고, 젊은 나이부터 관리하신 분들은 그늘이 지는 속도가 늦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늘이 지더라도 다른 사람처럼 명확하게 피부가 얇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노화가 천천히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커졌어요, 얼굴이 넓어졌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해부학적으로 얼굴의 뼈의 구조는 나이가 들수록 좀 작아지는 편이에요. 대신 전반적인 볼륨 자체가 젊었을 때는 중안면부가 중요했다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볼륨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고 피부도 이제 아래쪽으로 처지고 이중턱 쪽의 볼륨이 증가하면서 교과서적으로도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얼굴이 길어진다는 표현으로 설명하는데,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이라든지 매일 시행하는 홈케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얼굴을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누어서 크게 생각해 볼 때 이 중안면부의 볼륨 감소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면 근육의 강화 운동 또는 페이스 요가라고 하는 방법들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얼굴 운동을 하고 싶다, 거울을 보면서 표정을 좋아지게 하고 싶다 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어금니를 꽉 물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어금니를 꽉 물면 이제 저작근이 발달해서 더 아래로 넓어지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긴장을 풀어주시는 게 좋고, 대개는 이제 혀를 이와 잇몸 사이에 뒷부분에 붙인 다음에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에 완전히 닿는 이런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이중턱이 생기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거든요. 턱 라인이 아무래도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면서 웃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데, 입꼬리를 올리면 이제 이 아랫부분에 입꼬리를 당기는 근육이 펴지거든요. 근육의 긴장도를 좀 완화시키면서 반복적으로 웃는 연습을 하게 되고, 이때는 이를 꽉 깨물지 않고 어금니가 서로 닿지 않도록 하고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입꼬리를 잡아서 올려놓고 몇 초 정도 기다리셨다가 손을 뗀 후에도 그런 입모양이 유지되게 하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또 나이가 들면서 볼륨이 줄어든다고 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광대뼈 앞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얼굴 근육의 볼륨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마와 하관은 반대로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고요. 여기에 있는 근육들은 이제 표정 주름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관에 힘을 주면 심부볼 쪽이 도드라져 보이거나 사각턱이 발달해 보일 수 있어서 얼굴을 오히려 더 넓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표정이 노화를 막고 탄력 있는 얼굴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주름은 운동하시는 방법 중에 고개를 뒤로 위로 완전히 젖혀서 좀 이완하는 운동을 여러 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사실 목은 방치하기 쉬운 부분인데 얼굴에 크림 바르실 때 30대부터는 목에도 넥크림 같이 발라주시는 것이 잔주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술과 담배를 피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자연스러운 시술을 추구하시다 보니까 환자분들 중에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뻐지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어젯밤에 잘 잔 것 같은 얼굴을 갖고 싶어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잘 주무시고 났을 때 얼굴이 사실 제일 예쁘고 잠을 지속적으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를 베지 않으시는 게 목주름에 관련해서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흔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이제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인데요. 주무시는 자세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고요. 사실 바르게 누워서 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척추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얼굴에 노화를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보통 자기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한쪽으로 누워 자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팔자나 눈가 이런 부분에 이제 주름이 생기게 되고 잦은 마찰이 이제 매일 여러 시간 동안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비대칭적으로 생긴 주름은 대칭적인 주름보다 좀 더 보기 싫고 고치기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톡스를 맞으러 오셔서 이런 비대칭을 교정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이제 여쭤보면 보통 한쪽으로만 씹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쪽으로 씹으면 한쪽만 근육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오징어 이런 단단한 안주, 고기 이런 거 씹으시면 아무래도 이 저작근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의식적으로 양쪽으로 씹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대칭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눈을 비비는 습관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데요. 특히 남자분들 이렇게 마른 세수 같은 거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눈가는 피부가 얇아서 잔주름이 빨리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격한 다이어트를 반복하게 되면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감소시키고 수분의 함량이 저하되어서 탄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계열의 성분이 피부 탄력에 가장 관련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표피의 턴오버를 빨라지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 있는 색소들도 따라서 같이 제거되어서 텍스처뿐만 아니라 피부 톤도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유튜브나 SNS에서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트레티노인 연고가 인기를 끌면서 유행했었는데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처방할 수 있는 연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타민 A 성분이 피부 탄력을 좋아지게 하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화장품에 사용되는 비타민 A 성분은 이제 레티놀이나 레티날 혹은 레티닐 팔미테이트 등의 성분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자극감은 훨씬 덜한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결을 정돈하고 콜라겐을 생기게 하면서 탄력 섬유를 재생하기 때문에 모공과 탄력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젊을 때는 모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좋아지는 효과를 먼저 느끼실 수 있고 꾸준히 쓰시다 보면 피부 전면에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젊어 보이는 효과를 내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프리주브네이션, 얼리 안티에이징으로 20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피부를 관리하고 탄력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나이보다는 얼굴의 구조나 형태, 피부 타입, 그리고 본인이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좀 시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세가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이미 많이 처지고 탄력이 떨어져서 시술이 효과가 적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나는 아예 안면 거상 수술을 받아서 한 번에 얼굴을 좋아지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에게 이미 노화가 진행되었더라도 시술과 관리를 꾸준히 받으시면 당연히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잘라내고 당기는 수술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전반적인 피부 탄력 자체를 좋아지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꾸준한 홈케어와 안티에이징 관리가 수술의 시기를 늦춰주기도 하고 수술 후의 경과도 훨씬 좋아지게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성형외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뭐 눈이 커지게 하거나 코를 예쁘게 하거나 이런 모양에 치중한 시술을 더 많이 했다면 요즘은 트렌드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20대 때의 나, 좀 젊었을 때의 나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노화를 거스르는 방법을 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술이나 수술은 사실 매번 자주 할 수는 없기
없기 때문에 내일의 홈케어와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을 위해서 하는 노력들의 대부분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실 얼굴에 나이 드는 게 신경 쓰이고 그렇다는 것이 일단은 건강한 상태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젊게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